"요 아파트가 더 좋아요."라고 좀 구체적으로 제가 콕 찍어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좋은 투자 꿀팁이 있어요. 바로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진아이스입니다. 진아이스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 사연 여러분에게도 너무 유용할 것 같아요. 사연 내용 좀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 불인이. 그런데 이렇게 뽑아놓은 지역들 보면 불인이가 아니거나 정말 내가 내 돈에 맞는 지역을 열심히 찾아보셨구나. 그 모습이 보이는 분이에요. 진아이스님 영상 보며 알아가고 있는데 보통 사람이 그렇듯 생각은 많고 조사는 또 많이 하고 그런데 결정을 못 내리는 이건 지금 이 글 올려주신 분만이 아니라 우리 미라클님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모를 땐 몰라서 결정을 못하고 막막하고 두려워서 여기저기를 좀 알아보고 다니기 시작하면 얘가 더 낫나 얘가 더 낫나 아예 다른 지역을 가볼까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멤버십에서 매번 내 돈으로 꼭 이번에 사지 않아도 좋으니까 나의 원픽 꼭 정해봐라. 이거 연습하는 게 절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다. 굉장한 훈련이 된다. 이러면서 계속 제가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멤버십에서는 약간 트레이너처럼 숙제를 많이 내요. 그렇지만 숙제를 안 해도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같이 가고 있는 거는 아시죠? 여러분이 이제 메인 입지죠. 강남 상구도 되고 성동구도 되고 어딘가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는 입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대장, 신축 아파트는 '아 나는 너무 비싸.' 그런데 사실 중간급은 살 수 있어. 요러면 사실 고민이 더 돼요. 아예 꼬리밖에 못한다. 그러면 용의 꼬리 대신 뱀의 머리 뭐 요런 게 되죠. 차라리 입지를 좀 낮춰서 최신축, 역세권, 좋은 아파트, 1등 아파트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요건 사실 선택이 조금 더 자유로운데 그런데 나는 허리 정도 들어갈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송파구 들어갈 때 잠실 엘리트는 못 들어가지만 가락동 정도는 들어갈 수 있다. 가락동에서도 뭐 헬리오시티는 어려워도 그 주변 정도는 들어갈 수 있다. 요럴 때 정말 고민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미라클님 사연 가지고 여러분 모두에게 도움되시라고 지역 선정하는 법, 그리고 그 지역 내에서 아파트 골라가는 법, 요 아파트가 더 좋아요라고 좀 구체적으로 제가 콕 찍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보세요. 구독, 좋아요 누르고 따라오세요. 오늘 미라클님이 선택한 지역 하나하나 볼게요. 오늘은 제가 네이버 지도를 가지고 왔어요. 네이버 지도에서 행정구역이나 이런 것들을 보기가 되게 좋거든요. 아파트가 너무 많으면 이 구역의 위치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한 300세대 이상으로 소팅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거는 송파구 가락동, 이 위가 석촌동이고 그 위가 여러분 좋아하시는 잠실이에요. 그렇지만 나쁘지 않고 굉장히 괜찮은 입지예요. 네, 송파구 가락동하고 여기는 동작구예요. 여기 노량진 2동 여기 보이는 동작구청 보이시죠? 여기가 여러분 잘 아시는 저하고 늘 공부하는 노량진 뉴타운. 이 뒷단에 있는 게 상도동입니다. 상도동 장승배기역으로 네, 7호선이 지나갑니다. 괜찮아요. 그쵸? 또 하나는 성동구에서 메인은 아닌데 성동구의 메인은 어디예요? 성수전략정비구역 있는 그쪽이죠. 거기가 아닌 어디냐? 행당동하고 바로 옆에 이쪽이죠. 아랫단 옥수동. 사실 옥수동과 행당동은 같은 생활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지금 미라클님은 압구정 바라기 지하철역에서 옥수역에서 한 정거장만 가면 압구정이거든요. 그래서 뒷구정이란 말도 있어요. 앞에는 압구정, 뒤에는 뒷구정. 요런 곳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옥수동 쪽이 경사가 급하고 그런 지형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만만치 않은 게 바로 건너가면 압구정이더라. 요런 곳입니다. 요렇게 세 곳을 지금 뽑아 오셨는데 지형적으로 위치상으로도 딱 봐도 그래도 사실 송파 아닐까 싶긴 한데 실제 가치를 좀 비교를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각 지역, 지금 각 지역의 동에 아파트들을 가지고 왔어요. 최고가 순위를 볼 건데 송파구 가락동의 전체 평형의 1년 정도의 최고가를 봅니다. 이거를 보는 이유는 그 지역의 최고가를 내고 얼마까지 내고 여길 들어올 수 있느냐 최고 상단을 보는 거예요. 헬리오시티가
9억. 지금 금액대를 딱 봐도 '여기 성동구하고도 좀 맞먹네.' 싶지만 현재 바로 들어가서 살기에 좋은 아파트로는 헬리오시티가 최고이긴 해요. 왜냐하면 한남하이츠는 이제 30 년, 40 년이 넘은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 그래서 이 가격이거든요. 동작구 같은 경우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그쵸? 21억 선인 거예요. 지금 요거는 뭐 재건축 이런 이슈도 아니고 그냥 아파트고, 요런 상태에서 딱 봐도 좀 동작구 생각했을 때도 빠지는 것 같더니 진짜로 좀 많이 좀 빠지는구나, 요런 느낌입니다. 성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행당동의 서울숲 더샵, 요거가 한 32억. 또 그리고 성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한남하이츠 빼고 그냥 대장 아파트라고 하죠. 옥수의 대장은 레미안 옥수 리버젠 31억 8천. 그리고 좀 파크힐스까지거든요. 근데 요거는 지금 평형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그럼 31평으로 공평하게 한번 보자. 우리 같이 맞대결 해보자. 보겠습니다. 가락동 헬리오시티 24억 5천, 상도파크자이 17억, 또 행당동 서울숲 리버브자이 21억, 한남하이츠 빼고 레미안 옥수 리버젠 22억. 요렇게만 쫙 봐도 누가 봐도 헬리오시티고 상도파크자이가 좀 많이 빠지네, 이런 느낌이죠. 제가 멤버들하고 공부할 때 이 얘기를 많이 해요. 더하기보다 빼기를 잘해야 된다. 수익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얘도 마음에 들고 얘도 마음에 들고 여기도 궁금하고 난 여기도 살고 싶고 이렇게 바구니에 계속 담다 보면 정말 선택장애. 지금 이 글 올려주신 분도 아니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정말 어렵다. 공부도 해보고 가보지만 왜 이렇게 선택하기가 어려운지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자꾸 더하기를 해서 그래요. 여러분 진짜 선택을 잘 하시려면 그곳에서 어느 정도 모았다 하면 거기서 빼기를 하기 시작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딱 봐도 동작구 빼면 좋을 것 같다, 이 생각 들죠? 그럼 성동구하고 송파구 중에서 어디가 더 괜찮은지 그거를 지금 우리 미라클님은 그래도 마음이 송파구 가락동에 있나 봐요. 가락동에서 아파트 3개를 뽑아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미라클님이 뽑아온 아파트를 자연스럽게 비교해 드리는 거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중에서도 더 괜찮은 아파트도 꼭 찍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보세요. 그리고 그걸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는지 짚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송파구 가락동에 지금 미라클님이 뽑아준 새 아파트 하는 거 보시고 여러분이 관심 있는 곳 그렇게 똑같이 해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가락 금호, 가락 쌍용 1차, 극동 아파트 요렇게 선택해 주셨어요. 딱 보시면 입지 보시면 지하철역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아이들이에요. 금호도 지금 가락시장역 3호선, 8호선 더블 역세권에서 가깝고, 쌍용 같은 경우도 경찰병원역에서 가까워요. 극동도 5호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업성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미라클님이 뽑아온 것 중에서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 중간 허리라인을 들어갈지언정 그래도 개발 호재가 있어서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그런 곳을 찝으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점수를 높게 줬습니다. 저는 지금 좋은 곳도 좋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곳에 항상 점수를 더 주고 저도 그런 곳에 투자하거든요. 보시면 여기 금호는 리모델링이고요. 또 여기도 쌍용도 리모델링이고, 극동은 재건축입니다. 상품성이 달라요. 호재가 다르니까 어떤 게 더 좋은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재건축 같은 경우 사업성을 기본적으로 거르셔야 돼요. 제가 주는 이 기준은 거르는 기준이지 그것만 있으면 사업성 높게 나온다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르는 기준, 항상 여러분이 드리는 건 평균 대지 지분, 평대라고 해서 15평쯤 그 이상 좀 나와야 되고 용적률은 200% 미만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 드렸는데, 보시면 극동 같은 경우가 평균 대지 지분이 20평이 넘어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용적률은 179%로 200% 미만이죠. 여기에서 제가 점수를 높게 드릴 거예요. 쌍용이나 금호 같은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요거 자체가 크게 영향은 없어요. 그렇지만 금호나 쌍용도 대지 지분이 좀 더 넓다면, 그렇다면 별동이라고 하죠. 기존에 있는 아파트 동 말고 별도로 완전히 새로운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대지에 따라서 고렇게 설계가 나오면 지을 수가 있는데, 그게 가능할 수도 있죠. 용적률도 낮을수록 좋겠죠. 낮으면 수직 증축으로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대지 지분 높고 용적률 낮으면 재건축이에요. 재건축하기 어려우니까 리모델링 하는 거거든요. 지금 금호나 쌍용 딱 봐도 그냥 리모델링 하는 게 정답이다 하는 대지 지분과 용적률입니다. 그럼 요 아이들 시세 한번 볼까요? 가락금호가 지금 33평이 13억 5천. 제가 지금 거래가 없어서 쭉 올라가 봤는데도 13억 5천 정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쌍용 1차는 같은 평수인데 15억 2천, 15억. 가격대가 훨씬 좀 높죠. 1억 7, 8천 정도. 쌍용이 조금 더 높아요. 그런데 재건축 이슈가 있는 극동. 잘 보셔야 돼요. 31평이에요. 극동 같은 경우는 14억 5천. 중간쯤 가네요. 보시는 것처럼 전고점을 아직 회복을 못했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강남 3구, 용산구, 마포구까지도 전고점을 다 회복을 했죠. 그런데 이렇게 개발 이슈가 있는 구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더디 갑니다. 그래서 그게 어쩌면 기회입니다. 아직까지 전고점까지 우리에게 남을 수익이 지금 매수한다면 더 많다. 요걸 볼 수 있고요. 극동은 내린 적이 없네?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극동은 이 기간 동안 거래가 없었다. 어떤 일이 있었냐? 추측해 보건대 지금 송파구는 투기과열지구죠. 투기과열지구 조합 설립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 삐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때 사면 너 입주권 안 줘. 새 아파트 안 줘. 요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거래가 없었어요. 그럼 이 거래들은 뭐야? 특별히 거래 가능한 게 있어요? 5년 보증, 10년 보유 물건들은 거래가 가능해요. 그 외에 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몇 가지가 더 있긴 한데 그냥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많지 않아요. 지금 거래 찍힌 것만 봐도 훨씬 적죠. 얘가 물건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거래하기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좋은 투자 꿀팁이 있어요. 바로 드릴게요. 뭐냐면 거래가 없으니까 거래 시세를 몰라요. 그래서 제 값을 못 받아요. 얼마에 거래되는지를 알아야 그 기준을 가지고 내 물건은 조금 더 받아도 되겠는데 라든지 지금 시장 분위기가 조금 더 풀렸으니까 더 받아도 되겠는데 요렇게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점이 되는데 기준점이 없다. 기준점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제 값을 못 받는다. 이거 제가 20년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면서 많이 봤어요. 그게 바로 극동 아파트에도 해당이 된다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저렴한 거, 내가 투자금이 적다 싶으면 25평대도 나쁘지 않아요.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25평에서 좀 앞뒤로 좀 붙여서 집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29평, 30평. 31평 요렇게까지도 가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 이슈가 있는 금호, 쌍용 같은 경우 25평 11억 8천 그리고 12억까지 요렇게 나오고 있고요. 또 재건축 이슈가 있는 극동 아파트는 12억 3천 요렇게 가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큰 차이 때문에 선택을 절대로 다르게 해야 되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 콕 집어 드릴게요. 여러분이 여기 가셔가지고 지금 보시면 12억짜리는 3층이고 12억 4,500짜리 여기 지금 층이 안 보이는데 만약에 얘가 10층이다. 진짜 로얄층이다. 로얄동이다. 뭘 하지? 어차피 리모델링이니까 그냥 싼 거 하면 좋겠지? 요렇게 생각하실까 봐 제가 딱 브레이크 잡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리모델링은 내가 산 그 집을 그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3층짜리 여기 보면 205동 3층짜리 샀으면 205동 3층이 내 집인 거예요. 205동 3층이 만약에 뒷동이어서 겨울에 해가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런 곳이다. 그러면 리모델링한 이후에도 그런 곳이에요. 내가 한 5천 정도 더 주고 샀는데 그래도 얘가 쌍용에서 25평 중에서도 로얄동 로얄층이야. 그러면 리모델링한 이후에도 로얄층 로얄동입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금호나 쌍용을 관심 가지시는 분들, 또 다른 곳에 리모델링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내가 살 곳, 내가 매수하는 그 집에 그 이후에도 그게 내 집이다. 물론 별동이라고 해서 따로 지은 그 동을 분양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내가 매수한 그곳이 결국은 내 집이니까 동호수를 꼼꼼하게 많이 비교하면서 이후에도 가치 있는 애를 고르셔야 돼요. 한편 재건축은 다 보시고 조합원도 추첨을 합니다. 제자리 추첨 이런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전체 아파트에서 조합원도 추첨을 해서 가기 때문에 어디 갈지 몰라요. 내가 더 작은 물건을 갖고 있는데 같은 33평을 가더라도 내가 로얄동을 갈 수도 있고, 나는 조금 더 좋은 거 갖고 있는데도 내가 로얄동을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매수할 때부터 로얄동, 로얄층에 대해서 마음 비워도 된다. 그냥 정말 많이 저렴해. 시세보다 한 15% 이상 저렴해. 1층이야. 괜찮다니까요. 그럼 그런 물건 덥석 사셔도 됩니다. 요렇게 꿀팁까지 드리고요. 그렇다면 진아이스는 리모델링과 재건축 중에서 뭐를 더 선호하느냐? 리모델링을 해야만 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왜? 재건축, 재개발 규제가 너무 강력해서 손발 다 묶어놓고 꼼짝 못하게 하니까 진도가 안 나가죠. 그래서 리모델링을 간 경우가 있고요. 어차피 재건축은 못해. 사업성 안 나와. 그래서 리모델링을 간 경우가 있습니다. 후자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니까 지금도 가시는 게 정답인데, 지금은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에서도 재개발, 재건축 팍팍 밀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재건축, 재개발 가는 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시세도 좀 비슷하다? 그렇다면 뭘 고민합니까? 극동의 물건이 많이 나오지 않더라도 꼼꼼히 찾아서 극동 가보시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금 제가 네이버에 매물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요렇게 한번 코칭해 드리고요. 여러분이 궁금한 지역도 요런 방식으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꿀팁 하나 더. 리모델링 여러분 보고 계실 때 지금 나온 것 중에서 제가 꿀팁을 드릴게요. 금호를 봤더니 24평이 ABC 타입이 있어요. 요럴 때 리모델링인데 뭐 굳이 그런 것까지 신축 분양받는 것도 아닌데 신경 써야 될까? 신경 써야 됩니다. 보시면 B타입은 방이 2개예요. 리모델링이 완전히 여기다 새로운 방을 만들어 넣기는 어렵고, 기존에 있는 방을 키우거나 복도식인 경우 복도에 방을 하나 만들거나 요런 식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방 3개인 거 훨씬 선호하죠. 그러니까 리모델링 매수하실 때 방 3개인 거 꼭 체크하시면 좋겠다. 또 여기서 리모델링에만 꿀팁 하나 더 드리면 서운하죠. 재건축. 극동을 보시면 극동이 왜 대지 지분이 그렇게 많이 나왔는지 평형 정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표시해 드렸죠. 24, 30, 42, 51. 24평이 제일 작아요. 아파트 중에 10평대가 들어가 있는 것도 꽤 많은데 24평이 가장 작고 51평까지 있어요. 요렇게 평형이 다양하면서 큰 평수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곳, 평균 대지집은 보지 않아도 사업성 나오기 좋은 곳이고, 구체적으로 투자하실 때는 평형 정보까지 얼마나 큰 평수까지 들어가 있는지까지 체크하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사업성 나오는 재건축, 여러분도 진아이스처럼 똑똑하게 고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미라클님이 보내주신 사연에 따라서 좋은 입지에서 최상의 아파트, 최고 비싼 아파트 못 들어가고 중간단쯤 들어가시는 분들의 고민을 함께 풀어봤어요. 그런 곳을 선택하실 때 진아이스가 지금 하신 것처럼 그 방식으로 쭉 해보시면 어떨까. 이거 외에도 또 이 영상 보고 나니까 질문 올라오시는 분들, 나는 다른 고민이 있는데 이러신 분들조차도 이 영상에 댓글에 질문 올려주셔도 좋고요. 진아이스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 코너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꼼꼼히 읽어보고 이렇게 고민 많이 해서 좋은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최상급지 못 가고 중급지 정도 갈 수 있을 때, 사실 최상급지에 꼬리를 가느냐, 조금 더 하급지에 머리를 가느냐, 용의 꼬리, 뱀의 머리 고민 많이 하는데, 요런 고민이 아닌 나는 그래도 내 돈 다 모으면 중급지 정도는 갈 수 있어. 이게 적지 않은 돈이란 말이야. 고민 많이 되죠.
요런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곳 소개도 해 드리고 그런 곳 선택하는 방식도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소개한 곳은 가락동의 쌍용 아파트 요런 리모델링 이슈가 있는 곳과 또 극동 아파트 재건축 이슈가 있는 곳 두 곳을 비교를 했는데 리모델링 들어가실 때 주의할 건 내가 지금 사는 곳 그곳이 이후에 리모델링 이후에도 내 집이다. 그러니까 매수할 때부터 로얄층, 로얄등 사시는 게 좋다. 그러나 반면 극동 아파트 같은 재건축 아파트는 다 철거하고 추첨을 통해서 조합원도 새 아파트를 받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저렴하다면 저층이나 꼭대기층도 나쁘지 않다. 요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본문 내용에서는 굳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선택했던 가락동 같은 경우는 학군지도 나쁘지 않아요. 오금역 인근으로 해서 학원가가 잘 형성이 돼서 대치 같은 중개 학원가 같은 곳은 아니지만 아이들 초등학교까지는 충분히 공부 잘 시킬 수 있는 그런 학원가가 잘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곳의 중급지를 선택할 때도 교통 서울 경기는 무조건 교통 지하철이죠. 지하철역에서 얼마나 가까운지 학군 학원가가 어느 정도는 형성돼 있는지까지도 같이 결부시켜서 선택하시면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주 미세한 부분에서는 리모델링 같은 경우 평면도의 방 개수까지 체크하시고 재건축인 경우는 그 단지 내에 큰 평수까지 포함이 되는지 체크하시면 후회 없는 선택 내 집 마련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후에 저하고도 쭉 함께 공부하면서 똘똘한 내 집 마련해서 살 때도 행복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저축하면서 살다 보니 내 집이 쑥 자라있는 특히 이렇게 개발 이슈가 있는 아이들은 좀 불편한 낡은 집 참고 살았더니 어느새 새 집이 되었네. 이런 기쁨도 누려볼 수 있는 그런 미라클을 누려볼 수 있는 그런 행복, 그런 기적. 저와 같이 경험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미라클